제가 대학생이라면 저 근데 진짜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는데 2년 전에 김짬부와 지금의 김짬부의 조언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비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년 전이라면은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배가 불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이름에 등기를 처음 올렸는데 네네. 너무 좋지 않아요? 행복하고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랬어요. 그렇긴 했는데 진짜 잠깐이었어요. 한 달? 정말 한 달? 그리고 그것도 한 달 내내 기뻤던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아마 저는 2030은 다 공감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너무 내 집 마련만 보고 달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달리면서 옆에 꽃도 보고 좀 이렇게 풍경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것만 보고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번아웃이 생각보다 좀 오래 갔어요. 아 진짜 2년 6개월 동안 올인 그러니까 네네. 전력 질주했구나. 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룬 거기도 했는데 네네. 좀 그랬죠. 생각보다 좀 네. 허무하더라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제가 28평이거든요. 20대 후반, 크다. 20평대 후반인데 이게 가끔 이렇게 이제 커피 마시거나 차 한 잔 마시면 그 기분은 되게 좋아요. 거기서 온 안정감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내 집이네. 아무리 이제 제가 만약에 재테크 생각이 더 없다, 뭐 부동산으로 돈을 불릴 생각이 더더욱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서 멈추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 집에서 만족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되게 평안이 오는데 문제는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등기 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맞아요. 등기를 치니까 아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동영상 제목도 있으셨죠? 네, 맞아요. 약간 예. 왜 이 선택을 했지? 이게 있는데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내려놓은 게 이게 분명 해야만 보이는 것들이니까 결국에는 첫 선택이 100% 좋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모로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얘기인지 100% 공감을 네. 하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집을 마련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시겠지만 이게 등기를 쳐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진짜 있어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의사결정할 때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빚을 더 많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예, 입지 선택이 좀 더 과감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예, 그러니까 좀 과감하지 못하거든요.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들이고 이미 많이 아시니까 그런 것들이죠. 근데 지금 이제 아마 김짬을 멘토로 삼아서 달려가시는 분들한테는 그 자체도 아마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첫 집 마련했을 때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것들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기까지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네. 그 다음 단계 내 집 마련 다음에는 어떤 목표가 또 생기셨어요? 내 집 마련 다음에는 사실 이제 그 직후에는 여러 가지를 막 했어요. 이게 뭐 이제는 지방 아파트를 사야겠다.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선택안이 있었는데 좀 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겠다. 이 재테크도 인생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재테크도 제가 좋아하는 방향을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방의 아파트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살지도 않을 집을 사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이걸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모님 집이 그 약간 타운하우스로 된 전원주택이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런 곳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 열면 산이 보이거든요. 너무 좋겠다.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재테크 관점으로는 되게 안 좋은 곳이잖아요. 예, 거기는 그냥 거주하는 곳. 네. 매수하는 곳이 아니라 거주하는 곳. 안 오르죠. 그래서 저는 뭐 전원주택은 사치의 영역이라고 이제 종집을 찍었거든요. 세컨드 하우스용.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될 때 하는 거지. 하나의 주택이 이거면은 좀 위험하다라는 걸 제가 7년 동안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부모님. 저도 몰랐는데 재테크에 눈을 뜨면서 와, 전원주택은 진짜 안 오르는구나. 이제 이걸 경험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막 그 집도 팔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시 돌이켜 보니까 이것도 제가 몇 달 전에 좀 이제 생각이 바뀐 건데 주거 환경은 너무 중요하다. 이게 사람이 재테크 관점으로만 집을 바라보고 이 삶을 바라보니까 너무 팍팍한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문을 열면 땅이 밟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문 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합이 맞는 거지. 네네. 네. 콘크리트보다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좋고 나쁨이 아니라 저한테는 맞지 않다는 거를 좀 최근에 이제 좀 경험을 해가지고, 사실 뭔가 부동산으로는 이제는 막
그 부동산에 크게 관심이 막 엄청 많았다면 지금 100%였다면 지금 한 70%로 줄여졌고 일단은 내 몸값을 올리는데 더 집중을 하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 재테크적인 목표는 저도 아직은 좀 모르겠고 매일 바뀌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왜냐면 몇 달 전에 저희 다섯덕에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때랑 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쵸? 저 그때 뭐라 그래? 제가 아마 다주택 포지션이라고 막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에 굉장히 푹 빠지셔가지고 네, 굉장히 맞아요. 막 굉장히 흥분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오늘은 조금 이렇게 달관한 맞아요. 모습이시고 맞아, 주식이랑 아트테크까지 했다가 그랬어서 야 이분이 계속 진화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맞아요. 전 그때 아마 제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갭 투자하고 월세 할 걸 이렇게 말했었는데 지금은 그건 근데 유효해요. 지금 이제 이 집 팔면 그렇게 할 건데 네. 그냥 뭔가 재테크도 나에 맞는 게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무조건 남들한테 맞출 필요 없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찾아보려고요. 요즘 그러면은 이제 콘텐츠를 이제 만들고 계신데 이제 그런 모습들 이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게스트 초대해서 게스트 얘기를 듣는 거 하고 본인 얘기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인 얘기들도 매일 올라가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요. 지금 제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뭔가 좀 더 정리가 되고 있어요. 매일매일 생각이 달라지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오늘 영상 올렸는데 다음 날은 이 영상에 대해서 스스로가 공감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정리가 필요하겠다 했는데 최근에 살짝 이제 제 생각이 많이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걸 조금 더 다듬어서 영상으로 좀 올릴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테크의 방법들이 바뀌어지고 있긴 한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김짬무님을 보실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만들어놓은 채널부터 지금까지 딱 보실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따라오시는 팬들도 그렇게 좀 마음이라든지 방법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도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물론 근데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죠. 뭐 김짬보가 좋았는데 지금은 재테크를 하기 싫어 이러면 저를 구독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런데 아마 저는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은 게 저의 영향을 어쨌든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좀 이걸 안타깝다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제 영상 보고 공인중개사 준비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댓글에 저 이제 짬분님 영상 보고 공인중개사 준비합니다. 혹은 제가 부동산 진짜 하고 싶은데 공인중개 시험을 준비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다들 뭐랄까 기업에 들어가고 싶으면 스펙 이제 뭐 토익 토플이고 이런 걸 하니까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는 또 스펙이 공인중개사라고 많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빠숑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그 영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결국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공인중개사 모든 분들이 다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사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인중개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뭔가 제 말을 좀 오해해서 20대 그 일부분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원치도 않는 일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너무 막 이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라고 방송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데?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하니까 이제 다들 20대 때 부동산에 관심이 많네. 그럼 나도 관심을 가져봐야지. 그러면 공인중개사 나도 한번 시험 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잖아요. 저희는 네네. 뭐 대학 하나 위해서 12년을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또 기업 위해서 또 이제 그 막 스펙 해야 되니까 또 부동산을 위해서 뭔가 스펙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정리해가지고 말을 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네. 이제 40만이 넘어가고 한마디가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것들이 몸소 느껴지시니까 네네. 이제 발언에 대해서도 좀 책임감이 느껴진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아요. 또 이제 그 지금까지 통통 튀는 그런 게 없어지면 안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게 없어질 때쯤에는 영상 안 찍었어요. 일부러. 근데 요즘에는 좀 더 이제 그런 텐션이 살짝 돌아와가지고 네네. 네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네. 막 이게 생기는 것도 많고 이제 갖기 시작하면은 잃을 것들이 이제 겁이 나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런 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맞아요. 뭐 저는 아직 뭐 지금 40만 되려면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상관없이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런가요? 뭐 0부터 다시 시작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능력치가 많으셔서 뭘 해든지 간에 뭐 유튜브가 아니면 또 유튜브 또 다른 또 뭐 매체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뭐 거뜬히 성공하실 분이셔서 저는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텐션 자체가 워낙 긍정적이신 것들 때문에 더 훨씬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20대 분들한테 아마 이제 그런 조언들을 해달라고 많이 요청들 하실 텐데, 지금 대학생들은 뭘 하면 좋을까요? 20대. 지금 대학생이요? 네, 20대 대학생. 대학생은
제가 대학생이라면 저 근데 진짜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는데 2년 전에 김짬부와 지금의 김짬부의 조언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비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년 전이라면은 그냥 무조건 돈 공부하고 자본주의 다큐 보고 네. 생각보다 이제 자본주의를 모르는 상태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좀 공부하고 대신 뭐 알바를 하기보다는 그때는 좀 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봐라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게 네. 돈 공부는 물론 해야 되지만 이게 20대 초반에 돈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이 작은 돈에 되게 연연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10만 원, 20만 원도 큰 돈이니까. 엄청 큰 돈이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좀만 더 크면 10만 원, 20만 원보다 더 큰 걸 봐야 이제 더 큰 돈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이게 10만 원, 20만 원이 자꾸 내 시선을 두다 보면은 더 큰 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20대 초반엔 진짜 좀 더 과감하게 살아도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내가 부양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 좀 자기가 알바비 모은 걸로 여행도 가보고. 근데 이 여행이 저는 여행 가라는 말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냥 그런 말 때문에 제가 욜로족으로 산 것 같아서 그런 말하는 분들 되게 싫어했는데 저는 이제서야 왜 20대 초반에 여행 가라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능력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이렇게 경험해버리니까 진짜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행이라는 게 단순히 인생샷 찍고 뭐 이렇게 뭐 인스타 올릴용으로 가는 여행 말고 진짜 세상이 넓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거 좋은 얘기다. 이제 인스타에 올리는 것들보다 세상을 좀 알려고 하는 여행. 네네. 네. 그 실제로 그 일본 불매운동이었나? 아무튼 그때 그런 게 엄청 그 유니클로 안 입고 이럴 때 그때 일본 여행이 이제 확 죽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래요. 인스타 못 올려서. 어차피 도쿄 사진 못 올리니까 안 간다는 거, 못 간다는 거예요. 맞을까봐. 안티 댓글 폭탄 맞을까봐.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그러니까 인스타용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 뭐 엄청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있다. 커피를 좋아한다. 뭐 약간 이런다거나 이러면 이제 일본 가보는 거죠. 아니면은 뭐 프랑스라든지. 일본은 또 오타쿠들은 많으니까 배울 게 많지. 약간 그런 감성이 있으니까. 딥하니까. 그렇죠. 그런 걸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렸을 때 좀 많이 해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